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로부터 HBM3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아시나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했어요.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 승인이 1년 6개월 만에 나온 거라는 점이에요. 1년 6개월이면 아이폰이 몇 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옆에서 지켜만 봐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더구나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 낸드 플래시까지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AI 붐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완전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과연 이번 HBM3 승인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HBM 3승인,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 자체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3은 이미 성숙한 기술이고 가격도 30% 이상 깎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 몇 개월 후에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뛸까요? 바로 HBM4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HBM3이 디딤돌 역할을 해서 다음 세대 HBM4에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삼성전자가 1년 6개월 동안 고생한 끝에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3% 빠졌는데도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치킨집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기존 치킨집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치킨 수요가 폭증해서 모든 치킨집이 잘 되는 상황과 같은 거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파이 자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드디스크 부족까지 겹치면서 완벽한 공급망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전국의 쌀이 동시에 부족해져서 쌀밥 대신 빵을 먹어야 하는데 그 빵마저 밀가루가 부족해서 만들 수 없는 상황과 같아요. 특히 AI 붐이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어요. 챗 GPT 같은 AI 서비스 하나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것과 AI가 학습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무려 11조 5천억 원까지 예상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뛴 수준이에요. 마치 동네 피자집이 갑자기 전국 체인점급 매출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발표하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보통 목표 주가에 0.8을 곱한 가격까지 먼저 간다고 해요. 마치 시험 점수 100점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는 80점 정도 받는 것과 같은 심리적 안전 마진을 두는 거죠.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8만 원 중반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후반대니까 아직 10%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죠.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목표 주가 40만 원대가 나오고 있는데 0.8을 곱하면 32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미 그 근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더 상승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 주가에 너무 가까워진 종목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고무줄이 한계까지 늘어나면 탄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주가도 목표점에 가까워질수록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투자 소식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만약 인텔이 다시 살아나서 노트북용 CPU 시장에서 경쟁력을 되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예요. 인텔이 회복되면 인텔 관련 장비 업체들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마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엔비디아와 인텔 주가가 올라간 날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상승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유진테크 같은 대형 장비 업체부터 테크윈, 유니테스트 같은 테스트 장비 업체까지 모두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HBM3, HBM4로 갈수록 테스트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성능이 높아질수록 검증 과정이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외관만 봤다면 이제는 엔진 내부까지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거죠.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까지 모든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섹터 얘기도 해볼게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이면 가장 먼저 혜택 보는 업종이 뭘까요? 바로 증권업이에요. 거래량이 많아지고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 수익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정부 정책 같은 거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예요. 마치 축제가 열리면 주변 음식점들이 모두 바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은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키움증권은 온라인 증권사 특성상 거래량 증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미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국 금융지주를 밸류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어요. 마치 치킨집 중에서도 오래된 단골집이 가장 믿을 만한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기존 대형사들이 먼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증권업계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업종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의 국경절과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석 소식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중국이 소비 쿠폰 정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8월 중반까지 소비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이게 단순히 중국 내수 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백화점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본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백화점 매출에서 외국인 비중이 5%에서 12%로 늘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 백화점 주가가 2배로 뛰었거든요. 단순히 7%포인트 증가가 주가를 2배로 만든 거예요. 한국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만 쇼핑했다면 이제는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마치 관광 패턴이 단체 여행에서 자유 여행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예요. 자유 여행객들은 면세점보다는 현지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을 더 선호하거든요. 특히 10월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백화점 업계에는 중기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업체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어요. 만약 원화가 135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진다면 주식시장에 더 큰 상승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더 쉬워져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마치 해외여행 갈 때 환율이 좋으면 쇼핑하기 편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할 때 한국 주식을 사면 환차손 위험이 있거든요. 나중에 원화가 더 약해지면 달러로 바꿀 때 손실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한쪽에서 주가가 오르면 다른 쪽에서 환율 부담이 생기고 환율이 안정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 시속 게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회사들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수출 데이터로 증명되는 실적을 가진 회사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화장품 같은 섹터가 더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3분기 실적 발표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SK 하이닉스는 11조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이에요. 마치 동네 치킨집이 갑자기 전국 체인점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같은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추가 상승 동력이 생겨요. 특히 HBM사 관련 가이던스나 내년 사업 계획 같은 미래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는 추석 연휴 이후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어요. 지금까지 코스피가 3,500포인트까지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에서 중간에 물을 마시며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삼성전자의 HBM3 승인은 단순한 기술 승인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완벽한 공급 부족 상황이고 AI 수요 급증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마치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한 택배 대란 때 택배 업체들이 모두 호황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시대가 온 거죠. 다만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목표 주가에 너무 가까워진 종목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환율 변수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돼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하로 내려가는 신호가 보이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증권업, 관련 장비 업체들, 심지어 백화점까지 다양한 수혜 섹터들이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투자는 결국 다양성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추석 연휴 이후 3분기 실적 발표가 진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실적 자체보다는 미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차분히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